굴욕외교 논란이 갈수록 더합니다. 강제징용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사과도 배상도 어려워진 것 아니냐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인 대구시 의원이 의정비를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회는 옥중수당 문제를 논의합니다. 경북지방 중소도시는 젊은 층이 적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기로 한 가운데 전남 구례군이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찾아오는 봄 기온이 반갑기는 하지만 이어지는 건조한 날씨에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건 걱정입니다. 오늘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2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보름 가까이 극심한 건조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가 바짝 말라 있어 화재 사고와 산불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칫하는 순간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전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한편 양은 적지만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낮 동안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맑은 날씨에 따스한 햇볕까지 더해져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2.8도까지 올랐고요. 영덕은 24.6도로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았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9도, 안동은 5도, 포항은 1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요. 오늘 낮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23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 모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대구와 경북의 낮 기온은 최고 25도 이상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 오후 비가 내린 뒤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3월 국회 통과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TK 민심을 호소했던 김기현 후보가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본선에 올랐던 김재원 전 의원도 최고위원에 뽑히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겨우 체면치레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당대표 선거를 보면 대구 경북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통로가 좁아지고 내년 총선에서 지역 민심이 반영된 공천 가능성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후보가 대통령실 전당대 개입 및 땅 투기 의혹 같은 숱한 논란에도 새로운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윤심을 자처한 김 후보의 당선은 대구 경북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역 최대 수건 사업인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기현 신임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신공항을 1초라도 빨리 개항해야 한다. 당대표 1호 과제로 챙기겠다며 특별법 국회 통과를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낙동강계의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정부 간 이견을 조정해 대구 경북 주민들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될 통로가 좁아졌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조영 원내대표 임기가 4월에 끝나는 가운데 차기 지도부에 TK 출신으로는 김재원 후보만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하고 항상 승리하는 당으로 만들도록 이 한 몸 다 바치겠습니다. 김 전 의원이 원외 인사여서 차기 당 지도부에 지역 현역 의원이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김 전 의원 홀로 지역의 목소리와 내년 총선 공천을 대변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입니다. 최고위원이 당 내에서 상당히 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만의 힘으로 지역의 거센 바람을 막을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현재의 여소야대의 국면을 타개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김재원 신임 최고위원은 경선 과정에서 영남 공천 학살을 막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결정이 발표되자 굴욕 외교라는 민족 감정뿐만 아니라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 측에서는 사과도 받지 못했을 뿐더러 금전적 배상도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념으로 한 장씩.
대구에 사는 남성 걸치의 아버지는 1944년 강제징용돼 일본 고베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1년 넘게 일했습니다. 2006년 국무총리 직속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강제징용 확인서까지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난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발표에서도 소송 미참여자 배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송비가 없어가지고 못한 사람들이 여러 수십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가만히 있으니까 안 주느냐? 소송을 안 해도 증거만 있으면은 배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이 배상에 나선다면 실제 피해가 확인돼 소송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까지 배상이 가능하지만 제3자 변제 방식으로는 법적 보장이 불투명합니다. 채권자나 채무자 전부 의사에 반해서 이거 지금 제3자가 변제를 하겠다 하니 법률적으로도 이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해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당장 한일 관계 개선을 내걸었지만 결국에는 더 큰 문제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민족 감정상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일본이라 하는 나라는 한국을 낮잡아 보고 앞으로도 우리 청년 세대들도 지금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 방식이 일제 강점을 겪은 민족 감정은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거스르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대구시의회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는데도 넉 달째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의정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대구시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전국으로 확대해 보더라도 대다수 지방의회가 구속돼 일도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구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 시의원은 지난해 선거구민 3명에게 28만 원짜리 급열쇠를 제공하고 300만 원어치 마스크 12,000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전 시의원은 구속돼 의정 활동을 못했는데도 월정 수당은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매달 월정 수당 338만 9,330원이 지급돼 지금까지 넉 달 동안 1,350여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지방의원 월급인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의정활동비는 구속과 함께 지급이 정지됐습니다. 시의원이 구속되면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은 중단되지만 월정수당은 해당 조례에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시민 세금을 구속된 의원을 위로하고 또 재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의원이 구속돼도 월정 수당을 챙기는 이른바 옥중 수당은 다른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중 수당을 제한하는 곳은 전국 243개 지방의회 가운데 대구, 수성구 등 기초의회 10곳에 불과합니다. 2014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지급된 월정 수당은 6억 5천여만 원으로 한 명당 평균 1,700여만 원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원이 구속되면 월정 수당을 주지 않거나 감액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대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체 간담회를 열어 조례 개정에 합의한 뒤 그저께 의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사실 일부 먼저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밑에서부터 쳐올라가는. 대구시의회는 오늘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어 옥중수당 문제를 논의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지방 중소도시의 평균 연령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비 패턴도 고령층에 맞춰지다 보니 젊은이들이 떠난 지방 중소도시 서비스업도 점차 바뀌고 있는데요. 글로벌 햄버거 프랜차이즈 맥도널드를 먹으러 수십 킬로미터 원정길에 오른 경북 북부 지방의 사례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의 양상과 함의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이도훈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중소기업 사무실, 직원 평균 연령이 32살이 채 안 되는 청년 기업입니다. 이 회사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구입하러 구미 원정길에 오릅니다. 구미나 제일 가까운 게 아마 구미 같아요. 구미 가서 패스트푸드 사와서
직원들한테 주고 간혹 사다 주면은 직원들도 좋아하니까. 직장 때문에 김천에서 안동으로 이사 온 워킹맘 임민아 씨도 안동에 맥도날드 체인점이 없어 아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맥도날드에서 맥모닝 세트 먹으면서 여유를 즐기고 했었는데 또 애들도 해피밀 세트 먹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하기 때문에 신랑이 퇴근길에 사오기도 하고 그래요. 다양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이 경북 북부에도 많지만 글로벌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원조격인 맥도날드 매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맥도날드 안동점이 양복점이 위치한 이곳에서 2003년까지는 영업을 했기 때문에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안동점은 경북 북부 지역에서 유일한 맥도날드 가게였습니다. 당시 점주는 고인이 돼 정확한 폐점 이유를 알긴 어려웠습니다. 수입이 이제 자기한테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게를 그만둔 것이지 무슨 정치적인 의미로 효순, 미선 그런 사건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다 그건 아니에요. 맥도날드가 경북 북부 지역에 재개장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 한국 본사에 직접 물어봤더니 현재 안동시 내 입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적절한 부지를 찾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맥도날드만큼이나 젊은 층의 인기지만 역시 안동에 매장이 없는 서브웨이 측에도 같은 문의를 해봤습니다. 예전부터 안동과 경북 북부 지역에서 예비 가맹주의 문의는 많았다며 계약을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사업자들도 있었습니다.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프랜차이즈 주 소비층인 청년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안동에선 수익을 장담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청년 인구가 많아야 매장이 들어올 수 있는데 거꾸로 맥도날드 입점이 자꾸 미뤄진다는 건 결국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앞으로도 계속 떠날 것으로 시장에서도 예측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는 그 몸에서 안 좋은데 그런 게 왜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나. 서울이든 경기도든 대구든 거기서 항상 먹던 거를 여기 와서도 그냥 편하게 먹고 싶은 것뿐이죠. 대구나 서울로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도 최소한 소비 트렌드를 즐길 수 있어야 지역 청년들의 고향 탈출을 조금이라도 돌려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울산시가 울산공항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신 경제수도 위상에 맞는 공항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울산 MBC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화두로 떠올랐던 울산공항 존폐 논란. 송철호 전 시장의 폐항 검토에 맞서 당시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울산공항 확장 또는 신공항 건설을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울산공항 활성화의 대안으로 활주로 확장이 논의됐습니다. 현재 국내 공항 가운데 가장 짧은 2,000m에 불과해 180석가량의 작은 비행기만 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00에서 500m만 더 늘려도 232석 규모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울산시가 발주한 울산공항 활용 방안 연구 용역 결과 이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활주로를 늘리려 해도 공항의 동서남북에 도로와 하천, 주거지가 둘러싸고 있어 마땅한 부지가 없고 이전을 통한 신공항 조성 역시 막대한 비용 문제와 인근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개설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할 때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항의 이전과 확장 모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나면서 울산공항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접고 공항 이용객 편의를 위한 대책을 찾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했는데 이걸 본 전라도 구례군이 지리산에도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나섰습니다.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이번엔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광주 MBC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례군은 1990년부터 지리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관광 산업과 함께 장애인 노약자도 지리산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그동안 환경 파괴 논란이 일면서 환경부는 계획을 4차례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부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구례군이 그동안 중단됐던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리산 온천 지구에서 노고단 종속대까지 3.1km 구간에 38대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타당성을 따지기 위한 용역도 발주할 예정인데 만약 이번에도 정부가 막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시 지금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해서 다시 신청을 할 겁니다. 신청을 해서 또 보류가 된다면은 저희들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구례군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전라남도도 별도의 팀을 꾸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례군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시 우리 전라남도도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공사 과정에서 자연훼손은 물론 야생동물의 생존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설악산의 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됐다는 사실이 지리산에 들어설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서로 하겠다고 할 경우 과연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주무부처로서 환경 파괴부로서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구례군은 올해 용역이 끝나는 대로 케이블카 신청 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부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1월 대구 경북 지역의 생산과 소비 등 경제 지표가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구 경북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대구 경북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1월보다 3.8%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1차 금속이 21.8%, 섬유 12.4%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은 8%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3.1%, 경북은 3.8% 감소했습니다. 1월 대구 경북 지역 중소제조업체 평균 가동률은 70.7%로 지난해 1월보다 1.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는 11.4% 감소했고 건축 착공 면적은 69.6%, 건축 허가 면적은 47.3% 급감했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오늘 제338회 임시회를 개회해 이달 22일까지 14일간의 의정활동을 이어갑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023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을 합니다. 또 이어지는 도정질문에서는 정한석 의원이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과 관련해 희망 지역 간의 협의를 통해 후보지를 선출하는 방안, 또 김창기 도의원이 경북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한 지방 소멸 대응 방안 등을 물을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공공배달앱 대구로를 통한 전통시장 상품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달 31일까지 쿠폰 행사를 진행합니다. 3월 말까지 매일 3만 명에게 전통시장 물품을 살 수 있는 쿠폰 3,000원을 지급해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공배달앱 대구로에는 월배 신시장과 와룡시장, 대명시장, 방천시장 등 17개 시장에 290여 개 업소가 입점해 있습니다. 최은주 대구 미술관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 관장은 자신이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일만 끝낸 뒤 며칠 내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최 관장은 서울시립미술관장 채용시험에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방형 직위인 최 관장은 2019년 채용된 뒤 민선 8기 문화예술관광 분야 기관의 통합 이후 지난해 말 연임이 결정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보름 가까이 극심한 건조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가 바짝 말라 있어 화재 사고와 산불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칫하는 순간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한편 양은 적지만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제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낮 동안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맑은 날씨에 따스한 햇볕까지 더해져 어제 영덕은 24.6도로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았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9도, 안동은 5도, 포항은 1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게 시작해서요. 낮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23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 모두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낮까지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구름 많은 상태가 이어지겠고요. 점차 일본 남쪽 해상에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날이 맑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9도, 청도 1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를 비롯해 23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7도, 김천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3도, 김천도 2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5도, 예천 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2도, 예천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3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대구와 경북의 낮 기온은 25도 이상으로 오르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린 뒤 다음 주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